속보. 미쳤다 진짜 초대형 대박 소식 세계 최고 리그 2개 팀 러브콜 이강인 향한 초대형 대박 소식 세계 최고 리그 2개 팀 러브콜. 파리 생제르맹, PSG, 이강인의 몸값을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19일 한국 시간 PSG의 한국인 유망주 이강인이 구단에 합류한 지 불과 1년 만에 몸값이 급등했다. 2023년 2천만 유로, 약 297억 원 수준의 이적료로 마요르카에서 영입된 그의 활약은 유럽 여러 주요 팀으로부터 이목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수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PSG는 이강인이 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금액인 PSG는 이를 반영한 6천만 유로, 약 891억 원, 7천만 유로, 약 1039억 원 미만으로는 이강인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성장해 라리가 무대를 밟은 초특급 재능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페란 토레스, 카를로스 솔레르 등과 함께 발렌시아를 이끌 미래로 불렸다. 다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이강인은 2021 22 시즌을 앞두고 같은 리그 마요르카로 이적을 단행한다. 이는 신의 한 수였다. 마요르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회를 보장받은 이강인은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곧바로 팀 내 핵심 미드필더로 떠올랐다. 이강인은 입단 첫 해 시즌 31경기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프로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이듬해 39경기 6골 7도움을 올리며 자신의 잠재력을 뽐냈다. 유럽 다수의 구단이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는 지난해 여름 프랑스 명문 PSG의 유니폼을 입었다. 한 번에 너무 과한 스텝업을 진행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강인은 입단 이후 첫 시즌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PSG가 도메스틱 트래블, 리그 1,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를 기록할 정도로 자국 무대에 적수가 없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전 시간 역시 양호했다. 올 시즌 이강인의 스타트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이강인은 프리시즌부터 측면, 중앙을 오가며 눈부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좋은 컨디션은 시즌이 시작하고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강인은 리그 1라운드 르아브르, 2라운드 몽펠리에를 상대로 연속골을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지난 18일 치러진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와 같은 주요 일정에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아 확고한 입지를 갖췄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강인이 시즌 초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주전 멤버로 기용되지 않자 새로운 구단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간혹 등장하고 있다. 매체는 이강인이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활약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러 유럽 구단이 관심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고의 재능을 잃고 싶지 않은 PSG 구단은 제안에 귀를 기울일 의향이 있다. 하지만 재정적 요구가 충족될 경우에만 매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2. 리그 1 이강인 2로 도움 아쉽게 놓쳐 PSG 개막 10연승 PSG는 3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RC 랑스와 2024에서 2025 리그 1 10라운드 홈경기에서 오스만 덴벨레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강인은 이날은 벤치에서 시작했고 후반 16분 덴벨레 대신 공격수로 나서면서 그라운드를 밟았다. 주로 오른 측면을 누빈 이강인은 후반 22분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를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다.
후반 32분 이강인은 골대 정면에 자리한 누누 멘데스에게 슈팅 기회를 양보하며 공을 전달했다. 하지만 멘데스의 슛이 너무 약해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30분가량 뛴 이강인에게 6.19의 무난한 평점을 매겼다. 공 점유율에서 69%, -31%로 앞서며 우세한 경기를 펼친 PSG는 슈팅수 18대 13. 유효 슈팅수 8대 1을 기록하며 경기 내내 공세를 폈다. 개막 후 10경기에서 한 차례도 지지 않고 8승 2무를 거둔 PSG는 승점 26을 쌓아 2위 에즈 모나코 6승 2무 2패 승점 20와 승점 차를 벌리며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3. 호날두 벤제마 베일 뛰어넘는 조합 탄생. 홀란드. 레알에서 음바페 비니시우스와 뛴다는 꿈같은 소리 나왔다. 엘링 홀란드, D14 맨체스터 시티, 가 킬리안 음바페, 위15.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D14 지상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뛰는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영국 팀토크는 11월 4일 맨시티는 홀란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본다며 홀란드를 대체할 슈퍼스타 영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홀란드는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105경기에서 100골을 기록하고 있다. 홀란드는 맨시티에 합류한 2022에서 23 시즌부터 2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득점왕에 오른 스트라이커다. 홀란드는 올 시즌에도 리그 10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며 득점 1위에 올라 있다. 홀란드는 맨시티의 EPL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1회 등을 이끌었다. 특히나 2022에서 23 시즌 맨시티의 첫 트래블에 앞장서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맨시티에서 이룰 건 다 이루었기 때문일까? 홀란드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로 향할 것이란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홀란드는 맨시티 생활을 마무리하고 레알 합류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맨시티도 홀란드와의 이별을 직감한 것일까? 팀토크는 맨시티는 내년 1월 공격진 강화를 위해 레알 공격수 호드리구 영입을 노린다며 약 1억 5천만 유로, 한화 약 2,250억 원, 란 엄청난 금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스페인 피차헤스는 맨시티가 호드리구를 주시하고 있다며 맨시티는 호드리구 영입을 위해 이미 1억 5천만 유로의 제안을 건넸다 오고했다. 호드리구는 비니시우스 못지않은 브라질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이다. 호드리구는 2019에서 20 시즌 브라질 산토스를 떠나 레알에 합류했다. 호드리구가 잠재력을 폭발시킨 건 2022에서 23 시즌부터다. 호드리구는 이 시즌 19골 11도움을 기록하면서 레알 공격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시즌엔 리그에서만 10골 5도움을 기록했다. 호드리구는 지난 시즌 UCL에서도 5골을 터뜨리며 팀의 유럽 챔피언 등극에 앞장섰다. 호드리구는 좌두 공격수를 모두 소화한다. 호드리구는 스트라이커도 맡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호드리구는 레알에서 229경기에 출전해 57골 4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홀란드. 호드리구가 유니폼을 맞바꿔 입는 꿈같은 일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홀란드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다. 맨시티와의 계약은 2027년 여름까지다. 맨시티는 홀란드와의 계약 기간을 늘리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설령 재계약이 늦어진다고 한들 2027년 1월까진 홀란드를 이적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 단, 호드리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호드리구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음바페가 합류하면서 직전 시즌과 비교해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호드리구는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호드리구가 올 시즌 리그에서 선발로 나선 건 6회였다. 호드리구는 지난 시즌 리그 34경기 출전 중 28번을 선발로 나섰다. 교체는 6회에 불과했다. 호드리구는 올 시즌 교체로 나서는 횟수가 크게 늘었다. 맨시티뿐 아니라 리버풀, 아스널도 호드리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의 고백.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 빠지지 않는 3명의 선수가 있다. 축구 황제 펠레,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 그리고 최근 GOAT,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반열에 오른 리오넬 메시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이들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2인자가 있었다. 메시에게는 세기의 라이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었고, 마라도나에게는 하얀 펠레로 불린 직후 프랑스의 전설 미셸 플라티니 등이 존재했다. 펠레의 라이벌은 누구였을까? 다른 팀이 아닌 브라질 대표팀 동료였다. 너무도 위대한 펠레로 인해 2인자가 됐지만 펠레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자 축구 능력 면에서도 펠레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천재 공격수, 바로 가린샤였다. 그는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로 불린다. 1인자와 2인자가 함께 뛴 브라질 대표팀, 세계를 지배했다. 가린샤는 브라질의 보타포구의 전설이자 브라질 대표팀의 전설이다. 펠레와 함께 1958 월드컵, 1962 월드컵 2연패를 일궈냈다. 일각에서는 기술 면에서는 펠레보다 가린샤가 더욱 빼어났다고 평가를 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장마의 드리블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가 휘어지고 양다리의 길이도 달랐는데 오히려 이를 강점으로 활용했다. 상대 수비수들이 예측할 수 없는 악마의 드리블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가린샤는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리블러로 꼽힌다. 일부 평론가들은 마라도나와 메시보다 빼어난 드리블이라고 평가를 했다. 1인자 펠레 역시 가장 인정하는 선수, 위대함을 극찬한 선수가 바로 가린샤였다. 영국의 데일리 스타는 가린샤는 브라질의 축구 아이콘이다. 펠레와 함께 월드컵 우승을 2회 연속 차지했다. 펠레로 인해 가린샤는 과소평가됐다. 가린샤는 펠레와 함께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활약상에 비해 평가는 절반에 불과하다. 축구 재능에 있어서 사실상 비할 데가 없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다고 보도했다. 남미 우루과이의 유명한 한 작가는 세계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가린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은 없었다.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때 경기장은 서커스장이 됐다. 가린샤가 잡은 공은 길들여진 동물이었고 경기장에서는 파티가 열렸다. 가린샤는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한 정도의 재미와 환희를 선물했다고 표현했다. 가린샤는 1983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49세였다. 1인자 펠레는 가린샤가 하늘나라로 떠날 때까지 절친한 친구로 남았다. 펠레는 가린샤를 향해 나는 가린샤보다 더 위대한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나는 가린샤보다 더 나은 선수와 함께 뛰어본 적도 없다. 우리는 경기장에서는 팀 동료였다. 경기장 밖에서는 형제였다고 밝힌 바 있다.